밤 12시. 잠자리에 누웠는데 갑자기 20년 전 일이 떠오른다면, 돌아가신 부모님께 더 잘해드리지 못한 후에 자녀와 다퉜던 그날의 기억이 마음을 무겁게 누른다면,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우리 모두가 가슴 한구석에 품고 있는 그 무거운 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과거에 대한 미련과 후회를 건강하게 내려놓는 방법에 대해서 말이에요. 오늘 이 30분이 끝나면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첫째, 왜 우리가 과거에 매달리게 되는지 그 심리적, 과학적 이유를 알게 되실 거예요. 둘째, 역사 속 위인들과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과거의 아픔을 극복했는지 배우실 수 있어요. 셋째,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10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익히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신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잠들기 전 갑자기 예전에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나면서 그때 더 잘해드릴 걸 하는 후회가 밀려오거나, 자녀들과 다퉜던 일이 떠올라 가슴이 답답해지는 순간들, 아니면 젊은 시절 놓쳤던 기회들,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들을 보내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혹시 이런 생각도 해보셨나요? 나만 이렇게 과거 일로 마음이 무거운 건 아닐까? 나이 들어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일까? 어떻게 해야 마음이 편해질 수 있을까? 사실 이런 고민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연구진이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이 과거의 일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고 답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지나온 세월이 많아지니까 돌아보고 후회할 일들도 많아지는 게 당연한 거겠죠. 더 놀라운 건, 이런 마음은 성공하신 분들도 평범하게 사신 분들도 모두 똑같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유명한 정치인도, 성공한 사업가도, 존경받는 선생님도 모두 과거의 미련과 후회로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다고 해요.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젊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 정말 많은 일들이 마음에 걸리더라고. 밤에 잠들기 전에 자꾸 옛날 일들이 떠올라서 힘들어. 그때 다르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공감이 돼요. 왜냐하면 이건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겪는 자연스러운 마음이거든요. 마음의 병을 연구하는 의사들은 이런 마음을 끝내지 못한 숙제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옛날 어른들부터 요즘 똑똑한 사람들까지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나간 일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내려놓아야 마음이 편해진다고 말이에요. 오늘 이 30분 동안 저와 함께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내려놓는 방법을 배워보실까요? 어려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바로 써볼 수 있는 따뜻한 지혜를 나눠드릴게요. 그런데 잠깐,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돌아가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인가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아쉬움인가요? 아니면 젊은 시절 하지 못했던 일에 대한 후회인가요? 잠시 그것을 마음에 떠올려 보세요.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쯤 그 무거운 짐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으면 좋겠어요. 먼저 참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동물들은 절대 과거 일로 괴로워하지 않는다고 해요. 강아지가 어제 못 먹은 간식 때문에 우울해하지 않고, 고양이가 작년에 놓친 쥐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지나간 일에 마음이 쓰일까요? 그건 사람만이 가진 특별한 능력 때문이에요. 과거를 기억하고 거기서 교훈을 얻는 능력 말이에요. 위험한 일을 기억해서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는 거죠. 이 능력 덕분에 인간은 다른 동물들보다 훨씬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뜨거운 불에 손을 댄 경험이 있으면 다음에는 조심하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경험을 통해 배우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때로는 이런 능력이 우리를 괴롭히기도 해요. 꼭 기억할 필요 없는 것들, 이미 지나가 버린 일들까지도 계속 마음에 담아두면서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거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경향이 더 강해져요. 젊을 때는 바쁘게 살아가느라 과거를 돌아볼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시간적 여유가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지나온 일들을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겨요. 좋은 기억보다는 안 좋은 기억이 더 자주, 더 생생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외국의 유명한 학자가 재미있는 연구를 했어요. 사람은 좋은 일보다 안 좋았던 일을 더 오래, 더 깊이 기억한다고 해요. 이걸 뇌과학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뇌에는 위험을 감지하는 편도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나쁜 경험을 더 강하게 기억하도록 만들어요. 생존을 위해서는 좋은 기억보다 나쁜 기억이 더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칭찬 한 번보다 꾸중 한 번이 마음에 더 오래 남는 거예요. 자녀가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의 기쁨보다 자녀와 크게 다퉜던 날의 마음 아픔이 더 오래 남는다는 거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카너먼 교수도 비슷한 연구를 했어요. 사람은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2배 이상 크게 느낀다고 했죠. 이걸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복권에서 10만 원을 따는 기쁨보다 10만 원을 잃는 아픔이 훨씬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것, 놓쳐버린 것에 더 집착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심리적 특성 때문에 헤어진 친구, 돌아가신 가족, 놓친 기회들이 계속 마음에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성공하신 분들, 존경받는 어른들도 이런 마음의 고통을 겪으실까? 우리가 본받고 싶어하는 훌륭한 분들은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셨을까? 사실 이런 궁금증은 정말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특히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는지 궁금해하거든요. 놀랍게도 역사책에 나오는 위대한 분들도 모두 이런 고통을 겪으셨어요. 하지만 그분들이 훌륭하신 이유는 그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을 찾으셨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분은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셨어요. 어린 시절 가난하게 살면서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형제들도 잃었죠. 사업도 여러 번 실패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잃고 정치에서도 여러 번 떨어졌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실패와 상실 때문에 완전히 좌절했을 거예요. 하지만 링컨은 달랐어요.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지만 앞으로 올 일은 내가 만들어갈 수 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자. 링컨이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건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실패와 상실을 원망하는 대신 그 경험들을 통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 그를 더 훌륭한 지도자로 만들었던 거죠. 애플 컴퓨터를 만든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도 비슷해요. 그는 자신이 직접 세운 회사에서 쫓겨나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수년간 정성을 쏟아 만든 회사에서 쫓겨난다는 건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잡스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회사에서 쫓겨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다. 그 덕분에 처음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었다.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애플도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실패나 상실을 단순히 나쁜 경험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경험들을 통해 뭔가를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로 만드는 능력이 있는 거죠.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라는 방송인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어린 시절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면서 끔찍한 일들을 당했지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죠.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상처도 축복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건 그 상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이다. 내가 겪은 아픔 덕분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 되었다.
정말 놀라운 건 이런 현대 인물들의 깨달음이 옛날 현인들의 가르침과 똑같다는 거예요. 시대는 다르지만 사람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공자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나간 것은 붙들지 말고 아직 오지 않은 것은 걱정하지 말라. 2000년 전 말씀인데 지금 우리 생활에도 딱 들어맞죠. 공자님도 평생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벼슬길에 나가서도 여러 번 좌절을 경험하셨죠. 하지만 그런 경험들을 통해 더 깊은 지혜를 얻으셨고 그 지혜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요. 부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만이 그대의 것이다. 이건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데요.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이에요. 슬픈 일도 지나가고 기쁜 일도 지나간다는 거죠. 부처님은 왕자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지내다가 29세에 세상의 고통을 보고 출가하셨어요. 6년간 극심한 고행을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셨죠. 하지만 그런 경험들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는 가르침을 남기셨어요. 중국의 현인 노자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딱딱한 것은 부러지지만 부드러운 것은 이긴다. 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도 바위를 깎아내는 힘을 가져라. 이 말씀의 뜻을 생각해보면 정말 깊어요. 억지로 붙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부러질 수 있지만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면서도 꾸준히 노력하면 결국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물을 보세요. 물은 아무리 큰 바위라도 시간을 두고 천천히 깎아내잖아요. 한 번에 부수려고 하지 않고 꾸준히 흘러가면서 결국 자신의 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결국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오늘 하루의 어려움은 그날로 족하다. 지나간 일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너무 걱정하지도 말고 오늘을 소중히 살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도 33년이라는 짧은 생애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평생 가난하게 사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죠. 하지만 그런 고난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우리나라의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하지 않은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진짜 자유다. 법정 스님도 젊은 시절에는 세속적인 성공을 꿈꾸셨다고 해요. 하지만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걸 깨닫고 출가하셨죠. 그리고 평생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사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셨어요. 스님의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미련이란 결국 꼭 필요하지 않은 집착이다. 그 집착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시대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종교도 다른 현인들이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하셨다는 것은 이것이 사람들의 보편적인 지혜라는 증거가 아닐까요? 요즘 의학과 심리학에서도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의사들은 미련을 잘못된 생각 패턴이라고 봐요. 인지행동 치료라는 치료법이 있는데요. 이 치료법에서는 그때 다르게 했다면,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같은 생각을 비현실적인 생각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과거는 바꿀 수 없거든요. 이런 생각에 빠지면 현실이 아닌 상상 속에서 살게 되고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치료할 때는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시킨다고 해요.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지나간 일에 너무 매달리면 뇌에서 스트레스를 만드는 부분이 너무 많이 활동한다고 해요. 특히 편도체라는 부분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많이 분비한다는 거예요. 이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몸의 여러 기능에 문제가 생겨요.
수면 장애, 소화 불량, 면역력 저하, 심지어 기억력 감퇴까지 올 수 있다고 해요. 실제로 대학병원에서 조사해보니 과거에 너무 매달리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우울해질 가능성이 3배나 높다고 나왔어요. 심장병이나 고혈압에 걸릴 위험도 2배 이상 높다고 하고요.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련이 치매 발생 위험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계속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으면 뇌의 인지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지나간 일을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오늘에 집중하시는 분들은 평균적으로 7년 정도 더 오래 사신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스트레스가 적으니까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편하니까 더 행복하게 사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연구 결과들을 보면 옛날 현인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럼 미련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괴로움을 주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는 가족 관계에서 오는 미련이에요. 돌아가신 부모님께 더 잘해드리지 못한 후에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아쉬움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10년 전 돌아가신 남편분께 더 좋은 음식을 해드리지 못한 것, 병원에 더 빨리 모시지 못한 것을 계속 후회하고 계셨어요. 특히 남편분이 당뇨가 있으셨는데 당시에는 지금처럼 당뇨 관리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음식이 좋은지도 잘 모르셨고 병원도 지금처럼 자주 다니지 않으셨다고 해요. 하지만 남편분이 돌아가신 후에 당뇨 관리법을 자세히 알게 되면서 더 큰 후회가 밀려왔다고 하더라고요. 밤마다 그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이루셨고 혼자 계실 때마다 눈물이 나셨다고 해요. 내가 좀 더 알아보고 좀 더 신경 썼으면 남편이 더 오래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상담을 받으면서 깨달으신 게 있어요. 그때마다 최선을 다하셨다는 것, 그리고 남편분도 그 마음을 충분히 알고 계셨을 거라는 것 말이에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의료 정보도 부족했고 경제적 여건도 어려웠으니까 그때로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신 거라는 걸 받아들이게 되셨어요. 두 번째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미련이에요. 아이들이 어릴 때 더 많이 안아주지 못한 것, 공부하라고 너무 야단친 것, 아이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주지 못한 것들이 마음에 남아있죠. 어느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대학 입시에 실패했을 때 너무 실망한 표정을 보인 것을 아직도 후회하신다고 해요. 그때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안타까웠어요. 당시에 아들이 명문대를 목표로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당일에 컨디션이 안 좋아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해요. 아들도 많이 속상했을 텐데 아버지까지 실망하는 모습을 보여서 더 마음이 상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 아들은 다른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아직도 그때 일을 후회하고 계신 거죠. 그때 아들을 더 따뜻하게 위로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말이에요. 세 번째는 일과 관련된 미련이에요. 더 열심히 일하지 못한 것, 다른 선택을 했다면 더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들이 있죠.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젊은 시절과 지금의 변화가 너무 커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때 부동산을 샀으면 지금쯤 부자가 되었을 텐데 다른 직업을 선택했으면 더 성공했을 텐데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미련들 때문에 현재를 제대로 즐기지 못한다면 너무 아깝지 않을까요? 한 분은 젊은 시절 친구가 같이 사업하자고 했을 때 거절한 것을 후회하신다고 해요. 그 친구는 지금 크게 성공했는데 자신은 평범한 회사원으로만 살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상담을 받으면서 깨달으신 게 있어요. 그때 사업에 뛰어들었다면 성공할 수도 있었지만 실패할 가능성도 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 생활 덕분에 자녀들을 잘 교육시킬 수 있었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었다는 것도 큰 축복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셨어요. 네 번째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미련이에요. 친구와의 다툼, 형제자매와의 불화, 동료와의 갈등 등으로 인해 관계가 소원해진 것을 후회하는 마음들이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살아있을 때 더 잘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더 깊어져요. 어느 여성분은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던 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정말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해요. 몇 년 전 사소한 일로 다퉜는데 그 이후로 서로 먼저 연락하기가 어색해서 계속 미루다가 그런 일이 생긴 거죠. 장례식장에서 언니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먼저 전화라도 드릴 걸 하는 후회가 밀려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가끔 언니 생각이 나면 마음이 아프다고 하세요. 다섯 번째는 건강과 관련된 미련이에요. 젊을 때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것, 무리하게 일한 것, 스트레스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후회들이죠. 특히 요즘은 건강 정보가 많다 보니 예전에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면서 더 큰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때 금연을 했으면, 그때 운동을 했으면, 그때 건강검진을 받았으면.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이런 다양한 미련들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런 미련들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아볼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과거와 현재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의 내가 한 선택과 지금의 내가 아는 지식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20년 전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잖아요. 그때 나중에 스마트폰이 나올 테니까 미리 관련 주식을 사두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때는 그런 정보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과거의 우리도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을 그때는 몰랐어요. 의료 정보도, 교육 방법도, 투자 정보도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고요. 그러니까 그때의 선택을 지금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이걸 후견지명의 편향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결과를 알고 나서 그때 이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 하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 그때는 그런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두 번째 방법은 최선의 선택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어진 조건과 정보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거죠.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젊은 시절 아버지가 아프셨을 때 좋은 병원에 모시지 못한 것을 계속 후회하고 계셨어요. 지금은 암 치료 기술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았으면 아버지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상담을 받으면서 깨달으신 게 있어요. 30년 전에는 지금 같은 의료 기술이 없었다는 것, 그리고 그때로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를 모셨다는 것 말이에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웠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걸 인정하게 되셨어요. 세 번째 방법은 감사 찾기예요.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이라도 그 속에서 감사할 점을 찾아보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연습하다 보면 정말 마음이 편해져요. 예를 들어 자녀와 다퉜던 기억이 괴롭다면 그래도 우리는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다퉜던 거야. 지금은 관계가 좋아졌으니까 다행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느 어머니는 딸과 자주 다퉜던 것을 후회하고 계셨어요. 특히 딸이 결혼할 때 사위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서 많이 반대했던 것을 후회하셨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반대 덕분에 딸이 더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었고 결국 좋은 결혼을 했다는 걸 깨달으셨어요. 그리고 사위도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셨고요.
지금은 사위를 아들처럼 생각하신다고 해요. 네 번째 방법은 용서하기예요. 과거에 자신을 용서하고 상처를 준 사람들도 용서하는 거죠. 용서한다는 것은 그 일을 잊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 일 때문에 더 이상 마음이 무겁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용서가 어려우신 분들께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분노와 원망이 계속 내 마음을 괴롭히거든요.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한 결과 용서를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스트레스가 적고 혈압도 낮고 수면의 질도 좋다고 나왔어요. 다섯 번째 방법은 새로운 의미 찾기예요. 과거의 아픈 경험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예를 들어 사업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 그 덕분에 겸손함을 배웠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더 신중하고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바라보는 거죠. 한 분은 젊은 시절 사업 실패로 가족들에게 고생을 시킨 것을 계속 후회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상담을 통해서 그 경험이 가족들을 더 끈끈하게 만들었다는 걸 깨달으셨어요. 어려운 시절을 함께 버텨내면서 가족들이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자녀들도 돈의 소중함을 알고 검소한 생활 습관을 기르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그 경험을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신다고 해요. 여섯 번째 방법은 현재에 집중하기예요. 과거에 매달리는 시간에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실천하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마음 챙김이라고 해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숨을 깊게 쉬면서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구나. 지금 내가 여기 앉아 있구나. 이런 식으로 현재를 느끼는 거죠.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과거 생각에 빠지는 시간이 줄어들고 현재를 더 소중히 여기게 돼요. 어느 여성분은 매일 산책을 하면서 이런 연습을 하신다고 해요. 걸으면서 발바닥에 느껴지는 감각, 바람이 뺨에 닿는 느낌, 새들의 소리 등에 집중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과거 생각이 사라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일곱 번째 방법은 새로운 목표 만들기예요. 과거에 못다 한 일이 있다면 비슷한 의미의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서 실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모님께 효도를 제대로 못했다는 후회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다른 어르신들을 도우는 봉사활동을 시작해보는 거예요. 자녀들과의 관계가 아쉽다면 지금부터라도 더 자주 연락하고 관심을 보이는 거죠. 한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바쁘다는 이유로 아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을 후회하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손자와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 아쉬움을 달래고 계세요. 손자와 함께 낚시도 가고 축구도 하고 숙제도 도와주신다고 해요. 여덟 번째 방법은 글로 정리하기예요. 마음속에 있는 후회나 미련들을 종이에 써보는 거예요. 글로 쓰다 보면 감정이 정리되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쓰는 방법은 간단해요. 나는 때문에 후회하고 있다. 그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써보세요. 그리고 하지만 그때는 한 상황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한 좋은 점도 있었다. 이런 식으로 균형 잡힌 시각도 써보는 거예요. 어느 분은 이런 방법으로 큰 도움을 받으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후회스러운 일들만 가득 썼는데 계속 쓰다 보니 그 일들 속에서도 의미 있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홉 번째 방법은 전문가 도움받기예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나 트라우마가 있다면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요즘은 각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무료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또 종교기관이나 복지관에서도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들이 많고요.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10번째 방법은 나눔과 봉사예요.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새로운 보람을 찾는 거예요. 특히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면 그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자신에게는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기회가 돼요. 한 분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후 우울감에 시달리셨어요. 하지만 지역 복지관에서 같은 처지의 분들과 만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다 보니 마음이 많이 편해지셨다고 해요. 지금은 새로 홀로 되신 분들을 도우는 봉사활동을 하고 계세요.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감사일기 쓰기예요.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써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이런 작은 것들부터 시작해도 돼요. 이런 습관을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것들에 눈이 가게 되고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들보다는 현재의 좋은 점들을 더 많이 발견하게 돼요. 두 번째는 산책하며 명상하기예요. 매일 20분 정도 산책을 하면서 깊게 숨을 쉬고 주변의 자연을 관찰하는 거예요. 나무의 색깔, 새소리, 바람의 느낌 등에 집중하다 보면 마음이 평온해져요. 세 번째는 좋은 사람들과 시간 보내기예요. 과거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보다는 현재를 즐기고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좋아요. 네 번째는 새로운 취미 만들기예요.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요리하기, 운동하기 등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현재에 집중하게 되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 패턴 만들기예요.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잠자리에 드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마음의 안정감을 찾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이 한 번에 다 실천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씩 천천히 시작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가장 쉬워 보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습관이 될 때까지 계속 하시는 거죠.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일이니까요. 그리고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과거를 후회하는 마음이 드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거라는 점이에요.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해서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대신 지금 내가 과거 생각에 빠져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천천히 현재로 마음을 돌려오시면 돼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작은 노력들이 모이면 분명히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신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소중하고 의미 있는 거라는 점이에요. 비록 후회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경험들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어요. 그 경험들을 통해서 얻은 지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 인생의 깊이 같은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오신 모든 일들, 가족을 위해 희생하신 것들, 사회를 위해 기여하신 것들은 정말 가치 있는 일들이었어요. 비록 그때는 인정받지 못했을지라도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특히 자녀들을 키우면서 겪으신 어려움들,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사랑과 노력 덕분에 자녀들이 지금 잘 살고 있는 거니까요. 완벽한 부모는 없어요. 완벽한 인생도 없고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인생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거예요.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더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의 시간은 여러분이 만들어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경험들을 해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해보세요.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과거의 무거운 짐들도 가벼워질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요. 그리고 오늘 밤부터는 과거 생각보다는 내일의 작은 기대들로 잠자리에 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 거라는 것을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